엄마 국어 10분 국어입니다. 22학년도 9월 평가원 시험. 매우 중요한 평가원 시험. 수능 2달 앞두고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하여튼 9월 평가원 볼 때 일단 뭐 당연히 보는 걸 집중해서 보는 거고, 지금 유튜브 보고 있는 여러분은 이 기출을 통해 가지고 수능 2달 전에 이런 방식으로 지문이 만들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낚시하는 방법, 요 놈을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 통합이니까 이제 가나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고, 걔를 계속 강조하지만 한 번에 다 읽는다에 포커싱 해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내용 자체는 뭐 광고하고 경제 얘기인데 뭐 비교적 쉬운. 이제 봄철 다가오면 동네에서 이런 찌라시들이 많이 다니지. 그래서 대체로 둘 중에 하나. 한 99%는 동네 헬스장이 이렇게 선전을 하지. 예쁜 여자를 갖다 놓든가 아니면은 몸짱을 갖다 놓든가. 너네들도 여름에 수영장 가려면 이렇게 만들어라. 그런데 얘는 굉장히 특이하게 했지. 살찐 사람이 잡아먹힌다. 헬스장 와가지고 몸 만들어라. 다이어트 해라. 대단히 특이한. 이거는 사실 동네에 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역에서 100m를 걸어간다. 4월 달에 강남역을 100m를 걸어가면 최소한 10장 이상 받아요. 근데 거의 99% 이렇게 주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신선하지. 이거 뭐지? 이러면서. 이게 광고라는 거지. 가봅시다. 광고는 독점 경쟁 시장에서 효과가 크다. 요게 장난친 거야. 독점 시장, 그러니까 한 종류의 물건을 한 회사만 아니고 독점 경쟁. 포인트는 여기야.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다수의 판매자가 경쟁하면서 판매하는 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은 뭐 커피 믹스 같은 거겠지. 물론 맥심이 절대 강자긴 하지. 그런데 뭐 네스카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기타 등등 찾아보면 여러 개가 있더라. 이런 게 이제 독점 경쟁 시장. 대충 눈치챘지. 유사하지만 똑같이 커피. 차별적인 맥심은 맥심의 맛이 있고 네스카페는 네스카페 맛이 있고. 자, 각 판매자는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한다. 여러분들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커피 믹스 시장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커피 믹스가 한국에서만 대략 1년에 어느 정도 팔리냐면은 커피 믹스 전체 시장이 5조 원이야. 장난 아니지. 그 중에서 맥심이 한 3조 5천억. 대단히 큰 시장이라고. 그럼 당연히 그냥 우리 커피 가루다. 먹고 싶으면 니네 사 먹어라. 이게 아니지. 김연아, 요즘 맥심이 김연아가 선전하는. 어쨌든 대단히 유명한 이런 CF 스타가 나와가지고 광고를 한다. 우리께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차별적 인지와 선호가 왜 중요하냐면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을 원하는 구매자에 대해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독점적 지위는 뭐냐? 상품의 가격을 결정한다. 만약에 맥심이 99% 팔리고 네스카페 1% 팔려. 그럼 맥심 회사 어떻게 할 수 있어? 두 가지를 할 수 있지. 하나는 여기 나오는데 공급량을 감소. 사람이 야, 맥심 다 팔렸대. 그럼 막 달려가지. 그러면 어떻게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판매자는 단기적으로 이윤을 본다. 당연하지. 그런데 지속될 거다? 그럴 리는 없지. 그러면은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네스카페가 예를 들어 맥심이 10,000원, 네스카페는 1,000원. 뭐 사 먹어? 맛은 비슷해. 이거 사 먹지. 그 결과 기존 판매자가 공급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이윤이 줄어든다. 네스카페가 이제 올라간다. 그런 얘기지. 자, 여기 재미난 사진을 갖다 놨는데 어떤 아저씨가 입에다가 꽃게를 물고 있네. 2021년에 광고 대상을 받은 CF 광고 대상. 뭘까? 3초 줄게. 3, 2, 1. 자, 정답은
자일리톨 껌 광고야. 아, 입에서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날 때 자일리톨 껌 씹으면은 입냄새 안 난다고 대단히 훌륭한 거고. 그냥 이거만 보고 밑에다가 자일리톨 껌 하나 딱 갖다 놓으면은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대상 받았지. 자,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차별성을 알리는 대표적 방법은 정보 전달하는 거다. 많은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광고만으로도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다. 어떤 광고 봤더니 와, 영화 같은데? 뭐 이런 거. 판매자가 경쟁력에 자신 없는 상품에 많은 광고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유도하는 것이 광고 방법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있어 보이는 광고 또는 되게 비싼 CF 스타를 써. 예를 들어서 뭐 블랙핑크 이런 애들을 광고 모델로 써. 자, 블랙핑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모델, 특히 명품, 걸어 다니는 샤넬, 제니,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준 패션, 새롭게 런칭을 해. 근데 모델을 제니를 써. 그럼 사람들이, 야, 설마 제니를 모델로 썼는데 상준 패션 옷이 거지 같진 않겠지? 걔가 샤넬이 있는 애인데.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자, 문제는 거기까지 쉬운 거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경제 나오네. 자, 가격 탄력성. 여기 나오는데 수요량의 민감도를 측정하는 거다. 그래서 그 가격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 변화가 크면, 즉, 여기다 좀 삼성에서 안 좋아할 텐데, 자, 갤럭시 S22 처음에 나올 때 애플 13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했어. 200만 원, 제일 비싼 게. 사람들이 사, 안 사? 안 사지. 그래가지고 가격을 절반으로, 100만 원으로 뚝 떨어뜨렸더니 사람들이, 애플 13이랑 기능 비슷한데 가격은 절반이네. 오케이, 사야지. 이런 게 탄력적이다. 그렇고. 자, 요즘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제 기름값이 엄청나게 지금 올랐는데, 자, 기름값이 오르면 차 안 타나? 올라도 차 타야 되고, 가격이 내려도 차를 타야 되고, 이런 게 비탄력적. 대단히 간단한 얘기야. 그걸 이제 광고하고 연결되어서, 자, 차별화되면, 즉, 이게, 예를 들어서, 아이폰 얘기하자고. 아이폰, 선생님들 사실 아이폰 13 쓰고 있는데, 애플 바가 있지. 애플은 감성을 팔아. 뭐 이런 식으로 차별화됐어. 그러면은 가격 탄력성은 감소한다. 애플이 신제품 나올 때마다 슬금슬금 가격을 올려가지고 지금 선생님 쓰고 있는 게 애플 13 프로 맥스 기계값만 230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면 갤럭시 S22보다 130만 원이 비싸. 근데 사 안 사? 그래도 산다고. 그런 거를 가격 탄력성이 감소한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애플바 충성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애플은 독점적 지위가 강화된다. 되지? 그렇게 되면은 판매자는 이렇게 광고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노리더라. 뭘 강조해? 차별성을 강조해서. 그래서 광고를 한다. 이게 가글이었고 뭐 글 크게 읽지 않지. 맨 끝에 탄력성 얘기 잠깐 나온 거고. 나는 더 쉬워. 광고는 이윤 추구 수단으로 기획되지만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 광고는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구매자가 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한다. 가격에 민감하게, 아까 사실 그 탄력성하고 연결되는 거지. 가격을 더욱 고려해서 가격 경쟁에 돌입한다. 경쟁은 광고를 통해서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촉진된다. 더 많은 판매자가 경쟁하면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고 구매자는 더 다양한 상품을 높지 않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사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좀 아쉬워. 그러니까 요 갤럭시가 S6, 아이폰 6 이때까지만 해도 쌤쌤이거나 갤럭시가 오히려 좀 더 높았다고. 그랬는데 아마 학생들이 잘 모르고 갤럭시 7 때 불타는 사건이 벌어졌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갭이 벌어져가지고 갤럭시는 2등 상품, 아이폰은 1등 상품 이렇게 바뀌어버렸지. 사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 기능적인 측면에서 갤럭시나 아이폰이나 똑같아. 왜?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의 매우 중요한 부분들을 어디서 공급하냐면 삼성에서 공급해. 삼성하고 LG에서 공급한다고. 사실상 같은 제품이야. 그냥 디자인하고 감성 요게 좀 다르다 뿐이지. 갤럭시가 좀 더 분발해가지고 다시 이 시절로 갔으면 사실 아이폰이 아다시피 뒤에다가도 살짝 깔 건데 엄청 이윤을 많이 먹는 거거든. 아이폰 손해일 것 같은 아이폰 13 프로 맥스 이게 230만 원인데 원가가 얼마냐면 한 40만 원? 얼마 남겨? 190만 원 남기는 거라고. 둘이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구매자는 더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아이폰이 확 올라가 버린 바람에 아쉽다. 여기 내가 아이폰 갖다 놨어. 자, 광고가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경쟁 시장을 넘어서 영향을 준다. 여기 이제 경제 얘기. 개별 광고가 소비를 촉진하면은 선순환을 기대한다. 선순환 쭉 화살표를 갖다 놨지. 자, 그러면 광고가 새로 나온다. 소비자 욕구를 강화하고 소비를 증가시키고 그러면 생산활동 자극하고 이런 것들이 실전에서 워낙 쉬운 거라 표시 안 했는데 실전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욕구를 강화하고 소비를 증가시키고 생산활동을 자극하고 고용투자 증가하고 그러면 구매자 소득이 증가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을 파악하면 돼요. 당연히 뭐겠어? 뒤에 문제에서 이 선순환에서 하나를 빼든가 아니면은 화살표를 뒤집어 놓든가. 보통 화살표를 뒤집어 놓지. 자, 이렇게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거를 한계 소비 성향. 별 얘기 없지. 자, 마지막으로 광고가 되면 물건 많이 팔리면 좋은데 물건이 너무 많이 팔리면 어떻게 돼? 환경 오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자, 그래서 아이폰을 살짝 깔 텐데 이게 아이폰 13 프로 맥스거든. 선생님이 이거 처음 받았을 때 깜짝 놀랐어. 뭔 얘기하고 싶냐면 이게 아이폰 13 프로 맥스 상자예요. 이게 아이폰이고 그냥 엄청 작고 얇은 이 상자가 거의 아이폰 크기하고 똑같아. 즉 상자 값이 거의 들지 않았다고. 그럼 이제 아이폰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는 지구의 환경을 위해 갖고 종이로 만들었고 상자를 최소화시켰다. 그럴듯하지. 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상자 크기 작아지고 안에 들어있는 게 덜랑 줄 한 개 들어있어. 지금은 얘네들이 환경 생각한다 어쩌고 하면서 그 배터리 충전기도 빼버렸지. 없애버렸어. 충전기 따로 사야 돼. 아주 나쁜 놈들이지. 기업의 이윤을 최대화시키는 요거를 핑계로. 대단히 똘똘한 놈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쁜 놈들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대단히 똘똘하다. 그에 비해서 갤럭시는 상자가 이따만하지. 그 안에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고 그래야 사람들이 사니까. 자, 문제 갑시다. 문제도 엄청 쉬워. 가장 적절한 설명에서 가는 이유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광고를 통해서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독점적 경쟁. 나머지는 뭐 너무나 쉬운 애들이니까 금방 찾을 거고. 자, 독점적 지위로 적절하지 않은 거 설명 역시 쭉 해놨으니까 독점 경쟁에서 차단하는 건 아니야. 들어오긴 들어와. 독점 경쟁이니까. 아까 맥심도 있지만 네스카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독점 지위가 되면은 공급량을 줄여서 가격을 높일 수 있다. 판매자가 다소 비싼 가격을 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신규가 들어오니까.
독점 경쟁 시장에서는 차별적으로 강화시킨다. 그래서 광고를 쓰는 거지. 자, 어디가 틀렸냐? 아까 화살표 얘기했었지? 자,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판매자가 이거 신경 안 써, 아니고 공급량이 줄어들면 지불 가격이 올라가지. 그래서 공급량에 따라서 이거를 신경 써야 된다고. 자, 두 번째 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아까 여기 기억나지? 쭉 표시한 거 선순환. 구매 욕구가 강화되면 소비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물건 많이 만들어야겠네? 그러면 고용하고 투자가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은 구매자는 소득이 증가하고 다시 소비가 증가하고 이런 선순환이 된다. 그래서 한 개 소비 성향이 커지면 선순환도 커진다. 라고 비례관계라고 아까 해놨지, 결과값이. 근데 여기서는 한 개 소비 성향이 커지면 선순환도 작아진다. 거꾸로 쓰는 거. 대단히 단순한 문제. 자, 가격 탄력성이라서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한 번만 딱 이해를 잘하면 돼. 일단 기억에서 얘기하는 거는 소비자의 충성도가 올라가. 선생님이 아이폰 얘기 괜히 한 게 아니야. 애플 바가 되면은 애플 독점 지위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경쟁 제한이 된다. 애플만 돈 번다. 자, 가격 탄력성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가격에 예민해진다. 10원, 20원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어떻게? 가격 경쟁이 생긴다. 이게 니은이야. 그거 가지고 화살표를 해놓은 거를 찾아라. 요건 좀 다 얘기해 볼게. 자, 일단 답은 1번이었고, 자, 경쟁 제한이라는 거는 충성도가 높을 때 일어난다. 애플 바가 생기면 경쟁이 제한된다. 애플만 잘 산다. 자, 니은 경쟁이 심해진다는 얘기는 가격 탄력성이 높아지면 예민해지고 그러면 가격 경쟁이 높아진다. 그 얘기야.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나머지 잠깐 보면 자, 기억의 결과 충성도가 높아지면 가격을 올리는 거지. 틀렸고. 자, 경쟁이 심화되면 구매자는 가격에 민감해지니까 비싼 가격 안 사지. 자, 3번. 경쟁이 제한, 애플바, 기억은 하여튼 애플바 생각하면 돼. 애플바가 되면은 애플바가 되더라도 판매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 아니고 애플이 있어도 다른 회사는 계속 생기지. 그 다음에 경쟁이 심화된다. 신규 판매자가 어려워진다 아니라 오히려 가격 경쟁이 되는 거니까 신규 판매자가 더 늘어나겠지. 자, 4번 보면은 자, 기억은 경쟁자 애플바. 기존 판매자의 광고가 차별성을 알리는데 성공했으니까 애플바가 생긴 거지. 성공하지 못했다.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신규 판매자 광고가 의도대로 성공한 결과 원래 애플이 있었는데 삼성에서 엄청 훌륭한 걸 만들었어. 그럼 경쟁이 심화된다. 이거 맞는 얘기. 자, 경쟁 제한 애플바. 광고로 인해서 구매자의 민감도가 약화된다. 충성도가 높다는 얘기는 탄력성이 약화된 거지. 맞는 얘기. 그 다음에 경쟁이 심화된다. 경쟁 상품 가격을 고려할 필요가 감소되는 게 아니라 고려할 필요가 증가하는 거지. 가격에 민감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문제 맞고 틀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제 지문에서 얘는 지금 대단히 간단한 거니까 일부러 지금 설명을 길게 한 거야. 경제 지문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런 식으로 개념어를 하나를 주고 화살표를 던져줬을 때 한 번만 딱 이해를 하고 그다음 선생님 일부러 써놨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거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헷갈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적어놓고 화살표를 확인하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안 틀리고 오히려 그게 더 빨라진다. 눈으로만 가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헷갈린다고. 비례관계는 표시해 놓고 푼다. 지금 선생님 설명에 따라가지고 계속 애플바, 삼성 얘기하면서 따라왔더니 간단하게 정리가 됐잖아. 그걸 여러분이 수능날 해야 돼. 자, 되게 거창했고 답은 엄청 간단한 거. 그래서 자, 다수의 비누 판매 기업 독점 경쟁 시장이라는 얘기고. 그런데
갑 기업이 처음으로 신규 진입하는 거고. 그래서 광고를 하려고 한다. 여드름 천연 비누. 10대에게 굉장히 핫 아이템.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간단한 거니까. 자, 갑 기업이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면은 판매자 경쟁은 장기적으로 약화되는 게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 갑이 단기적으로는 이익 맞으면 딴 회사들이 가만히 있나? 손 빨고 있어? 아니지. 딴 데서 갑을 병정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장기적으로 경쟁은 더 강화된다 하는 이야기. 지문에 있는 거보다 간단한 문제. 어휘 문제는 뭐 이렇게 풀면 되겠고. 자, 해서 주제 통합 가나 나왔을 때 한 번에 읽었는데 뭐 별 내용 없었고,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개념 하나씩 집어넣고, 경제 개념 비례관계 나왔을 때 간단하게 표시해놓고, 왜냐면 지문 왔다 갔다 하면 더 헷갈려. 간단하게 표시해놓고 선지를 지웠더니 해결이 되더라. 여러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